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와 11경주는 지역 간 대결 양상으로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특성급 10경주는 정재환, 한타키, 김원종이 연합을 펼쳐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태환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태환을 중심으로 파워패 선수들이 뭉친다면 좀 고전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성급 11경주는 세종팀 선수들인 최동현하고 황준하를 상대로 과연 조용한이 직선 취발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한의 또 수도권 연대 세력도 있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 황준하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최동현의 타이밍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결승 12경주 수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임채빈이 과연 누구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같이 임채빈이 많이 도움을 줬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임채빈을 떨고 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만 바라보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에서는 정유민이 앞서 나가고 있고 동반 입상 경험은 아무래도 공태민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 임채빈의 선택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0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남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남 연이틀 경주 봐서는 답답하죠. 득점 앞서 있다고 강진남이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남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김태환이 힘을 쓰는 작전, 김태환이 힘을 쓰고 강진남이 막혀 나가면서 후미견제 나서는 경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도 타이밍 잡기가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타키가 이번 회차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타키가 주도권 잡아 나간다면 김태환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한타키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원정과 정재현 앞에서 누구 앞에서 힘을 쓰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재환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타키가 힘을 쓰고 정재환이 마크에 나가면서 직선 취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되면 한타키가 본인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기보다는 서둘러서 경기를 펼쳐 나가야 돼요. 그 점 때문에 정재환이 마크에 나갔을 경우는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2번을 인정하고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2번하고 5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한타키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원정은 정재환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84년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3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타키가 힘을 써요. 정재환이 몰고 갑니다. 짧게 따면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정재환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2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한타키를 중심으로 김원정과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태환이 앞만 보고 달려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재환, 김원정 한타키 바라보다가 한타키가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태환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김태환이 힘을 쓰게 된다면 강진남이 막혀 나가거나 양희천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김태환의 버티기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 2라든지 4번하고 7번, 4일하고 47, 4번을 중심으로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일하고 47, 47과 4일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번 편성 한타키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정재환의 직선 취입발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정재환을 중심으로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세종팀 황준하고 최동현 앞뒤로 나란히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정윤권이 세종팀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 윤영구로 활약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조용한하고 윤영구는 22기 동기 생깁니다. 더군다나
동서로하고 김포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최동현하고 조영환도 87년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동현이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면 조영환이 1호 활약 나가면서 직선 짧게 투입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동현 입장에서는 팀 선배입니다. 황준하가 있기 때문에 황준하가 힘을 쓰고 최동현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철저하게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준하가 때려주는데 최동현이 크게 넘어선다는 것도 예의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간다면 조용한 최동현을 상대로 넘어서기 버겁다는 점. 요즘 동서울팀 선수들 다소 무거운 몸 상태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동현이 황준하를 상대로 제대로만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조용한의 직선 취입과 충분히 견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데 조용한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최동현이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하고 7번 쌍복 견주권 쪽에 5번하고 7번 쌍복 견주권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 쌍복 견주권 쪽에 복승빈 경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요런 편성이 복승도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동현 입장에서는 조용현이 부담스러워요. 그 점 때문에 황준하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세종팀 완승이죠. 5번과 3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용한 입장에서는 굳이 세종팀보다는 윤영구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7번과 1번으로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1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경제 중심은 최동현의 버티기와 조용한의 취입조. 조용한이 득점이 있기 때문에 최동현이 마크 나간다면 취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황준의 따위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복승은 기본으로 5번하고 7번 쌍복 견주권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광명 특성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임채빈을 중심으로 수도권 마크형 선수들 즐비하게 출전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의 선택은 임채빈의 선택에 따라서 후차권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같이 임채빈이 챙겨줬었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임채빈을 상대로 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임채빈의 선택에 따라서 착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반입상 경험만 놓고 본다면 공태민이 앞서 나가고 있고 정혜민 요즘 특성급에서도 강자 대접받고 있죠. 결승전에서도 우승하고 있는 정혜민 묵직한 선행력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임채빈이 과연 동반입상 경험이 많은 공태민이냐 아무래도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혜민이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활용가치 면에서는 정혜민이 월등합니다.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혜민이 때리고 임채빈이 몰고 가고 공태민의 뒤에 달라붙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1번과 4번입니다. 1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공태민이 차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 1번, 5번 두 차권인데 1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 5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 4번, 5번이 단연독부입니다. 1번, 4번, 5번 삼복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신은섭의 선전 한번 후차권에서 3복승에서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신은섭과 정재원을 한방 승부로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배당은 정재원과 신은섭으로 뚫렸습니다. 점배당을 뚫려 나섰고 신은섭과 정재원은 3배가 넘는 배당판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왜 그렇게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재원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신은섭이 죽 섰기 때문에 이 정재원의 신은섭으로 점배당이 뚫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은섭하고 정재원 한방 승부다 말씀드렸어요. 쌍복승부 한방 승부다 말씀드렸었는데 배당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번과 정재원과 신은섭의 동반 입상으로 배당판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신은섭과 정재원은 배당이 상당히 좋았었죠. 저는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신은섭과 정재원 한방 승부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만큼 신은섭도 몸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다라는 점에서 정혜민의 뒷자리나 공태민의 뒤를 신은섭은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번, 4번, 5번이 삼복승에선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번, 4번, 6번 또는 1번, 5번, 6번 정도는 삼복승 신은섭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임채빈 월등합니다. 정혜민, 공태민 중에서는 정혜민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변 편성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 자칫 공태민만 챙겨 나가려고 하고 공태민 뒤를 정혜민이 물고 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혜민도 가만히 기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힘을 쓰고 신은섭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이변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변이 발생된다면 정혜민의 신은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혜민의 신은섭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혜민의 정지원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하나같이 임채빈의 도움을 받았었던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 인정하고 4번, 5번 중에서는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왕 책 90후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받은 후 컴퓨터에서 PDF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핸드폰이죠.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